그 두 가지 다리는 굉장히 이제 운명 공동체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회개하기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원권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랜디스에서 회계학을 담당하고 있는 배홍건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회계법인에서 현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사로 서게 된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이제 얻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실패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샀습니다. 네, 회계사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회계 공부 열심히 하고도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회계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용어의 생소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과정이 힘들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회계학은 기준서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기준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그 틀이 있는데, 그 이제 왁구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 두 가지 다리는 굉장히 이제 운명 공동체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회개하기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도 아까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랑 같은 케이스셨나요? 네, 저도 그 둘 중에 하나가 좀 부족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강사분이 말씀하시는 그 왁구만 따라가다가 그런 중요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한쪽 다리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쓰러졌던 실패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해보니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걸 이제 명확하게 깨달았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왁구와 기본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첫 번째, 왁구란 무엇인가요? 이제 왁구라고 하면 결국 이제 기준서를 바탕으로 다 만들어진 그 계산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틀이 강사들마다 다 다를 것이고 분명히 좀 내용도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이제 기준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질은 같지만, 저의 왁구라고 한다면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중요하고, 그 왁구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반영을 할 수 있느냐,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왁구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왁구만 잘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서를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왁구만 알고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게 되면 결국 그 왁구에 어떤 칸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지 모를 것이고, 결국에 이상한 숫자를 넣게 돼서 또 답을 도출할 수 없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 또 조금만 응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왁구 안에서 맞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큰 어려움으로 아마 시간이 크게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기본서를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어떤가요? 네, 굉장히 기준서 내용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서 내용을 다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기준서를 제가 잘 정리해서 중요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분명히 고민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 기준서 내용만 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회계사님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제 커리큘럼은 이제 스텝 1부터 3까지는 이제 기준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 이후에 스텝 4부터 스텝 7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왁구를 정립하는 스킬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 60점을 받으려면 회계사님 커리큘럼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스텝 1부터 7까지를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텝 1부터 3까지는 이제 이해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제 끊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을 하는 정도로만 이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스텝 4부터 스텝 7까지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2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60점의 점수에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사님, 만약에 시간이 너무 부족할 때는 이 커리큘럼을 좀 어떻게 소화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배속으로 이제 이해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복습은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스텝 4부터 스텝 7까지의 과정 중에서는 그래도 스텝
4, 5를 중점적으로 복습을 많이 반복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적인 효율 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회계사님 강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강의의 강점이라고 하면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서에 대한 이해와 문제풀이의 왁구가 두 개도 이제 다 탄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제 강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준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제 흔들림이 없고 그런 혼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왁구가 잘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분명히 효율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신다면 회계학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60점 이상 분명히 맞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께 당부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회계학 공부를 할 땐 그 텐션을 쭉 유지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흐름이 끊겨서 막 2주, 3주 쉬게 되면 저희가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회계학의 그 흐름이 끊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회계학을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을 쭉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준서에 대한 이해와 왁구에 대한 여러분들이 틀이 잘 잡혀 있으면 정말 여러분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